언노님, 빛의 광장의 기록 책값이 사기 수준, 출판사 사장님이 미쳤어요 수준입니다. 지난주 방송에 대한 이야기죠. 이 책입니다. 이 책. 네. 2만 원밖에 안 하고요. 심지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선물로도 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챔피언의 스킬에 대한 가설입니다. 스킬은 두 가지입니다. 모호하기와 긁기. 자주 써도 티가 안 나는 모호하기는 Q, 제대로 긁으면 상대방이 무너지는 긁기는 R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호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스카웃된 적이 있다는 사람이 그와의 첫 만남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선거철에 북적북적 사람이 많은 곳에서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고 건넨 이재명의 첫 마디는 알죠? 였다고요. 알긴 뭘 알겠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알아서 하시라는 말이었겠죠. 무명 중 무명이었던 정치인 이재명은 시장, 도지사, 당대표, 대통령이 되면서 저 단계마다 주변의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주 만난 것도 아니면서 내 주변에 날 위한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는 건 좋기는커녕 두렵고 서늘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을 만나니까 좀 전의 사례처럼 인사할 시간조차 허락이 되지 않죠. 그들의 속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도 제각각의 이해관계를 돌보는 건 고사하고 들어보는 시도조차 불가능한 인해 장막을 목도하노라면 사람들이 별처럼 눈빛을 반짝이며 나만 쳐다보고 있어도 리더인 내게는 그 별무리가 다 벽이나 감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들처럼 내 주변 사람을 깔보면서 반말을 했다거나 지할 말만 많이 했다거나 이모티콘을 남발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으니까 아마도 정치인 이재명은 사람 다루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법조, 기업, 언론계의 인맥도 86세대 커넥션도 거의 제로인 정치인으로서도 무수저에 가까운 정치인이 한국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건 나를 지지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도 분간이 안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재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타고난 것이든 후에 배운 것이든 간에요. 사람들을 이끄는 일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일의 반복입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은데 당최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지 말지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놓고 직접 물어보시나요? 그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속을 잘 꺼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실대로 안 말해주거나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요. 더 나아가 적게는 국회의원 수백 명, 많게는 국민 수천만 명이 상대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후가 명확하고 이해관계의 걸림돌도 다 치운 상태라면 곧게 앞으로 큰 소리치며 나아가도 좋겠죠. 실제로 대통령은 이 방식도 잘 쓰고요. 하지만 각각의 이해가 다 다르고 그 안에 권력관계가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골칫거리가 있다면 그 순간 리더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 말을 적게 하고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방식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리더의 뜻을 추측하다가 본의 아니게 스스로의 본 모습을 드러내도록 한번 둬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겨울을 보낸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예제의 출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두 개입니다. 1번 문제는 이재명. 선택지는 이재명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다. 2번 문제는 검찰. 선택지는 검찰에 줄 서거나 줄 서지 않는다. 각각의 답을 스스로 말하게 두었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도 줄 서고 검찰에도 줄 서는 실리적 답안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모호함을 유지하던 대통령은 일순간 이를 거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앗아가는 답안지를 보여주지요. 그러고 나서도 모호함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이름을 남겨줘가면서 여전히 검찰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듯한 메시지를 던지죠.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들면서요. 위헌이 걱정이었다면 지금의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지방정부라는 말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쓰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일관성 있게 해석하기 힘든 이 모호함을 이재명의 군중제어기, 리더가 끼어드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싸움을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만드는 스킬로 이해합니다. 원하는 바가 있다 해도 그것은 정치와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결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장점이 있는 기술입니다. 잠재적인 반대 세력에게 당장 신소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리더의 울타리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해주고 대신 리더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싸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권 박탈도 존치도 주장하는 다수가 동일하게 자신이 이재명의 편임을 강조하던 장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싸움은 검찰 밖으로는 나아가도 이재명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리지만 결과의 압승을 장담할 수도 없지만 꽤 위험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한다는 점에서 순리를 따르는 스킬입니다. 가슴 졸이지 않게 리스크 없이 확실한 방법을 쓸 수는 없냐고요? 그런 거 좋아하다가 독재자 지지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몇 차례 넘기면서 2020년대 내내 기다려왔을 결과 중에 검찰개혁이 있다면 이재명의 플랜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면서 더 많은 이들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모호하게 진행 중일 겁니다. 다음은 가볍지만 때로 궁극기로 쓰이는 글귀에 대한 고찰입니다. 대한민국의 과제로 말할 것 같으면 검찰개혁보다 훨씬 오랜 세월 지금의 대통령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이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스스로 일어서고 걷고 뛰고 남의 무거운 것들까지 들어줘가면서 자립을 넘어 주연급 캐릭터가 되는 일입니다. 100년 전에는 식민지였고 지난 80년간 철의 장막 끄트머리에서 친미 일변도의 종속성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25년 전까지만 해도 온 세계 사람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나라에게는 아주 어려운 과제죠. 한국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기 위해 우선 경제를 일구는 긴 인내의 시간을 가졌고 남들에게 우리를 알릴 수 있도록 문화를 키우는 중흥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믿을 만한 이웃나라가 되려면 평화롭고 자유로운 커뮤니티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시민들은 투쟁을 통해 독재 세력을 치우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스스로를 다져가며 기다리다가 지금이라며 외친 순간, 외교 무대에 굵직한 변수로 떠오른 순간, 조금 특이하지만 대통령의 소셜 메시지가 올라온 4월 10일 아침이 그 순간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팔레스타인 구호운동을 하는 시민이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건물에서 던져버리는 영상을 담아 그들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인용하면서 남긴 문장.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살해는 다를 바 없습니다. 살짝 잽을 날리며 상대의 반응을 보는 대통령의 기술은 여기서도 쓰였습니다. 챔피언마다 기술 이름이 다른데 이 대통령이 날리는 잽의 명칭은 극이 적당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각각 겪은 2차 대전의 참상,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전쟁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는 표현은 인류의 상식에는 완벽히 부합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학살에 눈 감거나 오히려 이를 지지하는 소위 시오니스트들은 무척이나 불쾌해야 할 말이었죠. 나치 홀로코스트에 희생된 민족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된다는 믿음에 요즘 핫한 신흥 선진국의 대통령이 정면으로 도전했고 네타냐후 정권이 여기에 긁힌 거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외무부의 공식 이름으로 속내를 드러냅니다. trivialize, 하찮게 보이도록 하다. 중요하지 않아 보이도록 하다. 팔레스타인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다니 우리 유대인 선조들의 죽음이 가벼워 보이지 않나? 무슨 뜻이죠? 주변 민족의 죽음은 우리 민족의 죽음보다 싸구려다. 사람마다 목숨값이 다르다는 현 이스라엘 정부의 천박한 믿음을 한국 대통령의 단 두 문장이 스스로 드러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 극 스킬이 trivialize, 가볍고 하찮아 보이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의 윤리의식입니다. 정치에서 이러한 스킬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번 긁힌 자들은 허둥대며 자꾸 스스로의 약점을 노출시킵니다.
논리를 뚫을 수 없으면 상대는 다른 허점을 본능적으로 찾는데 같은 게시물에서 이스라엘 외무부가 지적한 것은 저 영상이 2년 전에 찍혔다는 사실이었고 이후에 또다시 찾아내어 떠든 팩트는 던져진 사람은 이미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전쟁 범죄를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저 영상이 진짜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 영상 속의 희생자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사실, 시신을 저렇게 취급한 자들이 이스라엘 군이 맞다는 사실 정도요. 두 줄짜리 게시물 하나로 저렇게 많은 것들을 확인시켜주다니 스킬을 건 쪽이 너무 세거나 걸린 쪽이 너무 약하거나 혹은 둘 다 같기도 하죠. 사실 저 영상 속의 참극이 2년 전의 일인지 우리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반발 덕분에 나흘이 지난 지금 그 어떤 공식 성명보다 효과적으로 이 언쟁이 외신에 전달되었고 한국 정부와 여당의 이번 전쟁에 대한 스탠스가 전 세계 외교 당국에 각인되지 않았습니까? 챔피언 이재명의 정치 외교 스킬 극은 이런 것 같습니다. 상대의 척수 반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보기 위해 긁어보는 행위. 가정경제도 무수저, 정치적 자산도 무수저였던 이 정치인은 해당 기본 스킬을 통해 성남의 동네 부자들, 시의회 의원들, 경기도 관료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언론인들, 검찰을 포함한 정부의 강요들을 차례로 제압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스킬을 들고 온 국민이 외세의 압제, 배고픔과 야근, 군부 독재를 견디면서 함께 일구어온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으로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기존 국제 질서의 암덩어리 이스라엘을 긁은 거죠. 혹자는 마크롱 대통령 방한 당시에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휴전이 개시된 직후 이란도 아니고 레바논을 포격해서 민간인을 다치게 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4월 9일에 한꺼번에 성명을 내고 비난을 했고 동아시아의 날이 밝은 뒤 한국 시각 아침 대통령은 소개해드린 저 소셜 게시물을 올렸으니까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유럽 각국의 외교당국은 한국이 관련해서 재미없는 성명문을 내면 냈지 대통령이 소셜로 시오니스트들을 긁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동북아시아가 국제외교의 변수로 한 단계 올라서는 장면이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남는 건 이 말을 내뱉기까지의 변수에 대한 대통령의 계산입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갑자기 안 하던 이스라엘 비판을 할 생각이라면 이 후과를 경제와 국내 여론, 외교와 국내 정치의 측면에서 각각 고민해봐야 되겠죠. 산업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비판해서 우리가 손해를 볼 일은 없을까요? 이란과 미국이 똑같은 행동을 하며 교역로를 틀어막고 있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구의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 때문에 괴롭습니다. 한국의 석유화학공업과 첨단산업에 기대는 타국과 연대하는 것이 경제에 이로울 때죠. 세계 경제를 위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옳은 선택이 맞습니다. 국내 여론은 어떨까요? 2026년은 한국인들이 헌정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싫어한 시절로 기억될 겁니다. 국내 물가와 투자 시장은 한참 대박나던 성장 가도를 꺾어버린 범인으로 이스라엘을 지목합니다. 제 아무리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수구적인 설교를 듣는 시민들이라도 평일엔 다 경제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히 이스라엘에게 라는 말 잘 안 먹힐 때입니다. 또 하나의 고려할 변수는 우리나라 재래 언론인데요. 우리 재래 언론은 기업과 검찰 앞에 가면 껌뻑 줍는 비겁이들이지만 평상시에는 자기 자신이 진보적인 아젠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셀프 디셉션입니다. 전쟁과 환경, 인권 문제에서는 진보적이다가 정치부 가면 검찰 받아쓰기를 잘하고 산업부 가면 기업 받아쓰기를 잘하는 언론인들. 이들은 지금 국면에서 이번만큼은 포섭해야 할 우리 편입니다. 최초로 이스라엘의 학살을 비판한 현직 한국 대통령이라는 기록 앞에 다수 언론사의 기자들은 비판적이기 힘듭니다. 가끔 그럼 북한 인권은요 하는 개혁신당식 바보들이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들은 약자를 순위 매겨 줄 세우는 걸 좋아할 뿐 아무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으며 결국 나중에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인 걸 누구나 아니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투자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 시기에 진작에 때려 눕혀놓기도 했습니다.
외교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때린다고 외교 무대에서 곤란해지진 않을까요? 늘 소국의 외교를 할 수밖에 없던 한국은 미국의 정세를 살펴가면서 수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맞는 수는 미국의 시민과 민주주의가 올겨울에 트럼프를 심판할 거라는데 무게를 두는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오를 리가 없고 그가 장기 독재라도 획책한다면 미국은 국제 질서에서 아예 퇴장해버릴 테니까 계산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도널드는 스스로를 죽일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니 우리는 미국의 다음 파트너를 맞이할 준비를 일찌감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타냐후 이 학살자와 잘 지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를 버리는 액션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게다가 4월 10일 우리 대통령이 소셜 게시물을 올리기 이틀 전 사실상 외교를 내팽개쳤다고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이를 대신해 물밑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유엔을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이 호르무즈 문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와 이재명은 죽이 잘 맞는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대통령은 국제 질서를 이끄는 존재감을 얻기 위해 일본을 우군으로 삼고 싶어 했고 두 사람은 교감을 나누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참에 일본은 파병을 거부하고 한국은 이스라엘과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요. 중동은 어떨까요? 방산과 AI 협력을 논의했던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게 2,400만 배럴의 원유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한 뉴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지적하는 한국 대통령의 소셜을 본 초승달 벨트 시아파 국가들의 환심을 산다면 시아파 국가와 순위파 국가들 모두와의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나간 상상 하나만 해보면 미국과 이란의 평화회담을 한국에서 하자고 제안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서 회담에서 실패했다면 서울 어떠세요? 라고 제안하는 날이 온다면요. 에이, 우리나라가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그 아실 시간에 차지호 의원에게 확인한 바 최소 유엔기구의 다수 본부를 한국으로 옮겨오는 일에는 현 정부가 지대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국내 정치는 어떨까요? 국내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여론도 한참 나쁜 지금 전통적 공식대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국민들 보기에 고와 보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국내 문제로도 지지율이 낮은데 외교 문제로 야당이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건 한국 정치에 별로 없는 일입니다. 보수 정치권은 이번 상황으로 인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까도 지지율이 안 떨어진다는 반대의 상황을 맞이해서 절망감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해보기 전까진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저지르고 나니 현재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끊임없이 전쟁 범죄를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이 국내 경제, 세계 경제, 평화, 국제 질서 모두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여론에도 해가 되지 않을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 이 정도 헤아려 볼 시간이 대통령에게는 4월 10일 아침 식사한 직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계산이 끝난 뒤에는 뭘로 긁을지를 잠시 트위터를 스크롤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이 작은 싸움을 국익에 맞추려면 커뮤니티와 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산업과 문화 시민들은 알아서 잘해줄 것이고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를 잘해야겠죠. 집권 1년차의 대통령이 설마 나는 이거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못할 수도 있다 칩시다. 저는 이 국면에서 국민들은 잘할 것 같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에 지지를 보이고 국제무대에서 애쓰는 우리 정부를 응원해 줄 것 같습니다. 저 하나의 트윗은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와 믿음을 최종 결제 사인 삼아서 게시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거니까요.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세계 질서의 지각 변동과 한국의 존재감 돌출에 베팅했습니다. 저는 참여하고 싶은 흥미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 추측이 틀려도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분간 이 가설을 붙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쪽이 훨씬 재미있어 보여서요. 브리핑이었습니다.